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실시되는 인도네시아 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부터 3개월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5년마다 같은 날 실시하는데 내년 2월 14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인구 2억 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의 선거는요, 그래서 하루에 치러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통령제를 가진 인도네시아라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요, 5년 임기를 2번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줄여서 조코이라고 하죠. 조코이로 불리는데 2014년 그리고 2019년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번에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기 말인데도요, 현재 그의 지지율은 70%를 넘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선 경쟁은요, 3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그 인디케이터 폴리틱 인도네시아라는 그 자료를 보면요,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122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약 40%가 대선 3수에 도전하는 프라보오 수비안토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30%가 간자르 프라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20% 정도가 아니스 바스웨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근 자료를 또 한번 보니까요. 12월 달 서베이인데 그 자카르타의 일간 꼼파스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브라보가 39.7%로서 거의 40%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간자르가 18%로 이게 좀 뚝 떨어졌네요. 아니스가 17.4%. 그래서 1위 후보인 브라보와의 간격이 지금 더 벌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선두주자인 브라보오 수비안토는요,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이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있었죠. 그 수하르토의 바로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군 전략 사령관을 지냈던 군부 출신의 아주 유명한 군인이고요. 현재는 조코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의 그 초음속 항공기 KF-21 도입 문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죠. 이 브라보오는요, 지난 2차례 대선에서 모두 조코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이 바로 3번째 도전인데요. 현재는 그 선두에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막강한 군부 인맥하고 그 다음에 현 조코이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가 그의 대중적 인기의 하나의 배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보오 수비안토는요, 인도네시아 국회의 그 14%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이 만든 정당인 그 거린드라당이라고 해요. 이 거린드라당은 우리말로 하면은 대인도네시아 운동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린드라당하고 그 다음에 수하르토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재 1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의 그 골카르당 등 국회의석의 4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보오 수비안토는요, 현재 72살입니다. 엘리트 집안 출신이고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군부의 장성 출신이자 본인 또한 대기업 현재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는데요. 1983년도에 수하르토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1998년도에 이혼했습니다. 1998년도 IMF 사태로 인한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전략 사령관으로서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강력한 무력 진압을 한 당사자입니다. 브라보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누산타라 그룹은요, 에너지, 팜오일 등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브라보는 조코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이 특별한데요.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이자 현재 중부 자바의 그 솔로시의 시장인 지브란 라카부밍을 브라보가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써 브라보 후보의 대선 승리가 일종의 무적의 조합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지브란이 바로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장남이 지브란이 브라보의 런닝메이트가 출마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요, 대통령과 그 부통령의 후보자 자격을 놓고서 좀 말이 있었는데요. 현재 법에 의하면 40세인데 이것을 35세로 낮추는 것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바로 이 부통령 후보로서의 지브란과 브라보의 조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지브란의 현재 나이가 35살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 지브란의 부통령 출마를 허용을 하면서요, 바로 브라보에 대한 현역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가 거의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과 19년도에 두 차례 낙선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당선되겠다는 브라보와 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대통령으로서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전략적인 동맹, 정치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요, 간자르 프라노 후보인데요. 수카르노의 딸이자 전 대통령인 그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뚜이가 당대표인 인도네시아 민주당 만 확고하게 이 간자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PDIP라고 부르는데요.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 이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는 국회의석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는 최대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간자르 후보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PDIP에게도 타격이 된 듯합니다. 간자르 후보의 현재 나이는 54살이고요. 현 중부 자바의 주지사입니다. 일반 서민 출신이고요. 족자카르타에 있는 UGM, 가자마다 대학이죠. 이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수하르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전국 학생 운동의 중심에 섰었던 인물입니다. 2009년도와 2014년도 두 차례 자카르타 중부지역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 후 중부 자바 주지사를 역임 중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면서요. 이 세 후보 중에서는 대중적인 지지가 가장 폭넓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 조코이 대통령과 많은 그 닮은 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통령 런닝메이트는요, 모하마드 마흐푸드인데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조정장관 등등 다채로운 정치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경험 많은 정치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는요, 아니스 마스웨단인데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아니스는 브라보나 간자르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스 마스웨단도 현재 54살이고요. 세 후보 중에서는 자신만의 컬러가 좀 가장 약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이고요. 정치 입문하기 전에 38살의 나이, 이 최연소 나이로 인도네시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었습니다. 2014년도 제1기 조코이 정부에서는 교육문화부 장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카르타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통상 그 자카르타 주지사는요, 대통령으로 가는 하나의 등용문이라고 하는데, 조코이 대통령 자신도 바로 자카르타 주지사였었죠. 화교이자 그 기독교 출신의 전임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아혹이 있는데, 이 아혹이 무슬림 신성 모독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되면서요, 무슬림계인 이 아니스 마스웨단이 주지사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무슬림 정당인 그 나스담하고 빼카베, 그 다음에 빼카에스 등 3개 정당이 지지 정당입니다. 아니스 후보의 그 부통령 런닝메이트는요, 빼카베는 우리말로 이제 국민계몽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빼카베의 무하이딘 이스칸다르 대표인데, 아니스 본인의 지지 기반이 약해서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슬림 단체가 나흐다tul 울라마라고 하는 나흐다tul 울라마의 고위직 출신인 바로 이 무하이딘을 런닝메이트로 영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선거전을 관찰해 보면요, 지난 10년간 대통령직 수행으로 기반을 잘 닦아놓은 조코이 사단이 생기는 듯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의 이 간자르를 지지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만의 그 정치적 독립성을 구축한 조코이는요, 메가와띠의 그늘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듯합니다. 임기 말 70% 이상의 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현역 조코이 대통령이 간자르를 지지하면 간자르가 수월하게 당선될 듯 했지만요. 두 번이나 대선 경쟁을 했던 브라보를 오히려 지지를 하고요.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동행시키면서 향후 조코이의 정치 왕조를 만들려는 전략이 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차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후보도 단순 과반을 확보할 수 없을 거로 저는 좀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브라보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1차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자 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아무래도 2024년 중반에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러나 영향력 있는 현지 조코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거린드라당의 브라보 수비안토가 당선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조코이의 장남인 기브란 리카부밍은 부통령이 되는 거죠. 브라보는 조코이 대통령의 정책들, 특히나 이 깔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와 반둥 간 고속철도 연장을 포함한 이 다양한 인프라 건설 계획들, 그리고 자원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경제, 사회정책 또한 외교정책 등 주요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국회 선거는요, 국회 선거도 같이 치러진다고 했죠. 현 집권 여당인 PDIP, 투쟁 인도네시아 민주당이 대선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내 최대 정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보가 구성할 소위 대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조코이 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빅텐트 방식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유지되어 나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대선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